TBS. 에? 교통방송 TBS. 안 보는데? 몰라. 아마. 예. 이동영 같은 사람을 뽑은 거 아니죠? 이름만 들어봤어요. 얼굴은 잘 몰라요. 이동형 에어컨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극한 시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송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올리고 네. 두 번째 방송에서는 약간 문제될 게 없나 해가지고 약간 편집을 해서 올리고 세 번째는 아예 줄여서 올리고 네. 갈수록 지금 구독자가 조회수가 늘어나고 저는 있습니다. 뭐 그래요? 조심스럽게 럭셔리 컬럼을 이기고 싶습니다. 럭셔리 컬럼이요. 네. 이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저런 뭐 비낙정골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오질 뉴스 예. 정도는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네네. 사실 이 방송은 적자인 건 알고 계십니다. 이 칼럼하고 저기 오지는 뉴스는 네. 광고가 줄을 서가지고 자리가 없을 정도인데 진짜요? 여기는 국어를 내야 되는. 광고주님들 사람들 응답 좀 해주세요. 예. 과거 본인 가수 활동할 때 영상이 많이 돌아다닌다면서요? 댓글에 막 네. 내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가장 근래 들어 충격적이다. 왜? 오윤혜가 진짜 가수가 맞았다니. 어. 그리고 좀 비주얼이 많이 달라요 지금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좀 놀라고. 되게 노래를 잘해. 예전 영상 보시면서 윤혜 씨가 네. 얼마나 대단한 아, 가수인지 훌륭하십니다. 네네네. 대한민국 그 굴지의 연예계였어서 키우려고 했던 분이니까. 네, 물론 키웠었어요. 예. 네. 잘 안 돼서 그렇지. 그 연예계 역사가 윤혜 씨 때문에 얼마나 손해봤습니까? 망했다는 소리.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연예기획사도 한 방에 보내버린 우리 윤혜 씨, 그리고 우리 변호사지만 질소송만 하고 있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 질소송도 하는. 네. 소송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억울하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건 다른 데 가시고 질 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 하시네. 잘 지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형님 그게 아니고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형사소송, 형사에 걸렸을 때 네. 네. 본인이 유죄다 싶은데 감경이 좀 되고 싶다. 장량 감경이 되고 싶다면 저를 오시면 된다 이 말이고 유죄가 아니고 무죄다 생각이 들면 저한테 와서 좀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뇌심죄 걸려가지고 박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읍소 전문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일난 적이 없어요. 법정에서 이렇게 들들들 판사님한테 동정심 유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호사인데 거기 죄인보다 더 죄 지은 거 더 죄 지은 것처럼. 행동을 그룹이 하니까 달아 없어지시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법정에서 판사님 눈을 맞춰본 적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판사님이 변호사가 불쌍해서 형을 떨어뜨려 준다. 극하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우리 1인 방청객인 윤혜 씨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가감없이 흐름 다 끊어가면서 무조건 물어보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네. 주제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기대됩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이 대강 안다고 했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가겠습니다. 네. 중앙일보하고 JTBC는 네. 홍 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오너가 같은 사람인데 JTBC. JTBC 방송과 중앙일보의 그 논조를 보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자, 중앙일보는 조중동 보수 신문 중에 하나고요. JTBC는 그 중앙일보에서 어떻게 보면 뭐 출자라고 일부 들어온 방송국입니다. 종편 방송국. 네. 사실은 유사한 곳이 채널A가 있고 그건 동아일보랑 같이 가고 있죠. 네. TV조선은 조선일보랑 같이 가고 그래요. 있는데 네. 네. 거기는 논조들이 비슷해요. 근데 중앙일보 논조가 다릅니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JTBC는 손석희 씨가 사장이잖아요. 지금은 물러났죠? 총괄 사장 하고 있어 아직까지. 총괄 사장인데 실무 쪽에서는 지금 손을 뗀 걸로. 그럼 총괄 사장이 손석희 씨니까. 정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약간 그런 전략을 쓴 것 같습니다. 끝났네. 아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앙일보에서 전략을 쓴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죠? 자신의 신문은 보수를 하지만 네. TV 쪽은 보수가 아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다 둘 다 잡고 싶었던 건가? 잡기보다는 보수와. 인기를 그렇게 좀 끌려고 했고 실제로 먹혔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맞아요. 뽑느냐인데 맞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손석희
이 사장을 뽑은 거죠. 뽑았고 네. 뉴스룸 같은 것들을 하면서 상당히 좀 진보적으로 많이 방송국을 이끌었고 네. 덕분에 많은 어떤 성과를 냈죠. 그쵸. 실제로 태블릿 PC. 태블릿 PC 발견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공 교체에 어떤 1등 공신이 됐는데 지금 좀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손석희 사장이 좀 뒤로 좀 빠져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그래요? 저는 손석희 이분이 앵커로 나가고 나서부터는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JTBC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사실. 지금 뉴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좀 분위기도 약간 중도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공정보도와 중도의 차이점은 뭔데요? 일단은 방송국 언론기관마다 논조는 있는 것 같아요. 논조. 논조, 그러니까 지향점. MBC는 어디 쪽 같아요? 진보. MBC가? KBS? 그쵸. 지루. 왜요? 이게 KBS 저 재밌어요. 재밌대요. 아니 그냥 등장 순간부터 KBS는 약간 지루해. SBS. SBS는 약간 도발. 야? 도발? 누구한테? 왜냐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네. 그러면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건 모르겠는데 약간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TBS. 에? 교통방송 TBS. 그럼 안 보는데? 몰라 안 봐. 교통방송 안 뉴스 봐요. 공장하는 뉴스공장. 그것도 안 들어요. 안 듣는구나. 네. 굳이 이제 분류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진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굳이 진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언론 기관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이 진보라는 게 어떤 약자들의 편에 서서 대변해주는 걸 그렇죠. 진보라고 하는 쉽게 거야? 말하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 있잖아요. 기득권보다는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되는 쪽으로 많이 지향점을 갖고 있는 쪽으로 진보라고 하면 보수는 지켜야 된다는 거를 이제 지향점을 갖고 뭘 있는 지키죠 보수가? 뭐 예컨대 지금 제도 자체를 유지하고 많은 변경보다는 차근차근 바뀌어가는 것들을 좀 바란다고 굳이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게 좋은 의미의 보수라면 지금 이제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가 하는 거는 기득권들을 좀 지키는 모양새가 많이 나와요. 기득권이라 하는 거는 가장 강력한 쪽이 뭐 재벌이나 재벌. 또 언론이나 뭐 지금 검찰도 사실 아직은 강하다고 보면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조직을 지키기 위한 보수다 이런 모습이 좀 듭니다. 그럼 공정보도라는 건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저는 그래서 그 지향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지향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 뉴스를 확대하거나 했을 때는 언론으로서 사명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당연히. 사실은 이 조중동 특히 이번 백신이나 뭐 G7 이런 거 우리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조중동에서 당연히 지금 정부는 뭐 자기네하고 뭐 이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깔 수 있고 욕할 수 있겠죠. 근데 거짓을 갖고 와가지고 욕을 하고 그것을 좀 확대하겠던 거는 좀 잘못된 방식이 아닌가. 네. 그게 공정 보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중앙일보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했다. 어. 근데 지금은 그 전략을 좀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했었는데 네. 지금 뭐 이도저도 아니게 JTBC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어떻게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네. 때는 최근에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요? 개편하면서 뭐 많은 방송이 떨어졌고요. 음. 패널들도 거의 잘렸어요.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패널들한테 얼마 주지도 않는데 저희들은 많이 주나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아하. 저는 뭐 역시 잘리진 않고요. 잘리지 않았다면은 출연료를 좀 깎은 거 아니에요? 깎았어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네네. 저는 사건 반장이라고 이제 JTBC 네네네네. 사건 프로를 하는데 그 계속 나가는 원래 이제 일주일 하루 정도 하다가 지금 한 3일 정도 하기로. 늘어났어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JTBC에서 박지훈 변호사의 출연 분량을 늘렸다. 이건 극보수화된다. 왜요? 아니에요. 거기서는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조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 방송국에 부서가 있는 거야? 아니면 그 PD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노조가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 PD가 관여가 있는 거죠. 그게 PD 위에 이제 뭐 CP라든지 위에죠 위에. 위에 가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비슷하게 그런 주제를 뽑고 그런 질문을 뽑고 그런 패널을 섭외합니다. 이동영 같은 사람을 이동영 알죠? 이름만 들어봤어요. 얼굴은 잘 몰라요. 이동영 에어컨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이동영 작가라고. 네,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또라이가 하나 아는 있는데. 사람으로 합시다. 네. 아는 사람으로. 김어준 씨 알아요? 김어준 씨를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잘 없겠지만 패널로 섭외를 했다는 건 곧 뭘 의미할까요? 어떤 진보 스피커? 그렇죠. 네. 그러면 황태순이라고 알아요? 처음 듣는데요? 고성국, 처음 듣는데요? 고성. 민영삼
김영삼 씨는 아는데 이거. 처음 듣는데요. 하여튼 네. 그 뭐 그런 사람들을 섭외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자 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보수를 지향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패널들이 이제 그거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외국은 그런 게 있다면서요? 자기들이 그 성향을 지금 뭐 커밍아웃 하고. 공표를 하죠. 예를 들어서 어. 뭐 뉴욕 타임스 이런데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우리는 이번에 바이든을 지지한다라고 아, 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송을 하되 그렇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지지할 수 있죠, 당연히. TV조선이 누굴 지지할까요? 국민의힘. 맞죠. 지지한 거 당연하고요. 지지해도 돼요. 근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공격하거나 또 거짓말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부풀려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언론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예. 어쨌든 중앙일보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고 언론사마다 다 이런 성향이 있다. 예, 아니요. 정리를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중앙일보와 JTBC가 이렇게 성향이 다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 손석희? 네. 손석희라고 그렇게 이거 멍하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아닌데 뭐 이제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자, 중앙일보와 JTBC가 논조가 다른 이유는 손석희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봅시다. 지켜보자.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주문 잠깐 쉬시고 여기서 살게, 광고 살게를 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극한 시사는 적자 방송입니다만 이 산산진마저도 없었으면은 정말 열악하게 진행을 할 뻔했습니다. 7년금 자연산 야생 산삼을 갖다가 20뿌리를 갈아가지고 이 30병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산삼 음료라고 하면은 뭐 산삼 1%, 산삼 0.6% 이렇게 해서 산삼 음료, 함유 음료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산삼이에요. 99% 산삼이고 1%는 인삼 열매. 그래야 영양의 균형이 맞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산삼진 99입니다. 진짜 삼이 필요한 건 면역력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사포닌 성분 때문에. 여름이 면역력이 가장 취약할 때입니다. 이렇게 살을 드러내고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외부에 대한 이 세균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시기가 여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여름에 삼을 달여서 먹는다고 하죠.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농약도 없고 사람 손길도 안 닿는 데다가 씨를 뿌려놓고 이게 거둔 거기 때문에 산삼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인삼에 67가지의 사포닌이 들어있다고 하면 산삼에는 30몇 가지의 사포닌 종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도 좋지만 산삼은 더욱더 대접을 받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합니다. 강성범 TV 이벤트로 1+1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박스를 사시면 한 박스를 더 저도 온 김에 하나 주소. 요. 아, 돼요? 이러다 팔아야 됩니까? 아 여기 안 보이는데 빼면 되니까 이렇게. 산삼이에요. 예. 여러분 이건 산삼. 산삼입니다. 산삼. 인삼이 아니고요. 세 번에 나눠서 드시라던데? 와 99%. 사포닌이에요?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드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예. 쌉쌀하죠. 그 사포닌 성분이에요. 써요. 아 그러니까. 네. 예. 예, 여러분 검색창에 산삼진 99 쳐보시고 1688에 3323 3323이다로 문의 전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323 네. 1688 3323. 산삼진 99였습니다. 두 번째 아주 가벼우면서도 여러분들 맞아. 한 번도 이거 깊이 생각 못했네 라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강남 좌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저기 윤혜 씨 강남 좌파를 뭘로 알고 있어요? 조급. 맞네. 오늘 다 맞췄잖아. 이 질문이 더 할 게 없어. JTB 중앙일보는 손석희야 그냥 차이가. 예, 아니, 이거 하나 더 물어보죠. 조국이야. 강남 좌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좌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강남에서 얘기하는 그런 엘리트 교육과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닌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좀 부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진보적이고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막 뭐 학생 운동도 했고 근데 잘 살아. 그게 강남 좌파 같은데 느낌이? 끝났네요. 그러면 뭐 강북 우파 나세요 혹시? 강북 우파? 네. 강북 우파 그럼 반대겠죠 이거에 반대. 얘기해봐요. 누군데요? 그런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힘들어. 삶이 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재밌다. 네. 일산 중독. 일산 중도요? 일산 중도 약간 변방에 있는데 진보도 보수도 변방이라뇨. 아니야. 와 근데 그 두 용어는 없어요. 강북 우파도 없고 일산 중도 이런 거. 그런 건 없어요? 강남 좌파만 있는 건데. 근데 정답을 얘기해. 지금 만든 건데. 그래? 그런 용어는 없고요. 강남 좌파만 있어. 강남 좌파는 사실은 386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컴퓨터.
아, 386 세대. 컴퓨터인데 386 세대. 뭐 386 뭐죠?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나 몰라. 언제냐면 저 사람들이 30대고 80년대 학번이고 60년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60년대. 그러니까 2000년도 정도일 거야 아마. 90 몇 년도. 그 무렵에 이 사람들이 30대인데 80에서 89 학번까지 그 학번이 80번 학번이고 그 60년대생들을 말하고 네네. 이 사람들이 학생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586으로 바뀌었어요. 586. 왜냐면 50세가 됐어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386이라고 하고 지금은 586이고 2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할 때는 386 세대라고 이 몰랐죠. 네, 참 방금 알았어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게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건데 네. 지금 대표적인 586 사람들은 뭐 유시민도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나? 유시민, 뭐 우상호, 유시민 임종석, 686이 됐죠. 686이 됐겠지만 대략 한 그 학생 운동 했던 분들이 네. 대부분 586 세대, 386 세대인데 네.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뭐 남북이 또 별로 안 좋고 약간 사상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 네. 보수보다는 진보적이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 중에 의식은 그런데 되게 잘 사는 거예요. 의식은 좌파 의식이에요. 네. 세상이 좀 바꿔야 되고 자기보다는 옆이 중요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조금 못 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식 생각해보면 교육을 받는 것도 상당히 많이 받고 상당히 아주 좋은 환경에서 아주 좋은 부모 밑에서 아주 좋게 커가는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이런 말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독립운동을 하는데 되게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인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면 가난하고 친일파들은 빌딩을 세우고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어떤 공식 같은데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가진 대로 살면은 누구보다도 그냥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제가 볼 때는 강남 좌파는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강남 좌파가 또 누가 있나요? 알만한? 조국 장관이 뭐 대표적인 거고. 또 없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내세우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냈다가 공격받으니까. 강남에 대부분 우파가 많죠. 동성은. 그러니까요. 조국 장관 같은 사람은 강남에도 거주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깨어 있고 이런 분들이 좀 많아져야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세상이. 그러니까 강남의 10%는 뭐 집주인일 수도 있지만 세입자도 많이 계실 거고 주소가 거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분들이겠죠 아마도. 근데 네. 대단한 게 뭐냐면은 근데 그 90%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 삶에 내가 가진 거에서 더 내놓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심.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남 좌파는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접받아야 된다. 나도 강남 좌파 되고 싶다. 한국에 산다면서요? 아 맞네. 무슨 집부터 이사를 가야 되는 거. 둘 중에 하나만 그리고 돼도. 죄송하지만 갑자기 강남 좌파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강남 좌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네. 뭐 다 갖춰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될 수 있었는데 그때 비트코인으로 한번 고꾸라지셨다며. 더 다시 멀어졌어요. 태어나야 되구나. 아.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저는 뭐 좌파 우파도 아니고요. 지방 중도? 뭐 지방 중독이요? 아 진짜. 중도 저는 뭐 그냥 중간적인 그리고 예. 뭐 정치 색깔이 강하지 않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딱 강하지 않으세요? 중앙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는 중도예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중도가 아니겠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특히 독일 같은 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있습니다. 뭐죠? 그 보수적인 정당이 우리의 민주당 정도보다 더 좌쪽에 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정책으로만 봤을 때 어허. 상당히 왼쪽에 있는 정당은 아예 우리로 보면 거의 뭐 공산당 같은 정당이에요. 우리도 사회주의 정당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이 가장 보수적이고요. 정의당은 장 중간 정도가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없어요. 그런 정당이 아예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독일을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랬다 해서 저는 중도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뭐 민주당식으로 하면 재벌이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중소기업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계에서 뭐 항상 변함없이 뭐 일본은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 미국 다음으로 최강대국이 되는 것도 그런 기업들이
잘 버티는 이유도 보수적이라서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유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독일에 잠깐 제가 갔던 적이 있는데 놀랍던 게 하나 있어요. 네. 세금을 엄청 내요. 음. 세금을 거의 버는 데서 40%를 떼가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떼갔던 세금을 바로 받습니다. 언제요? 바로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유치원 학교 다니는데 다 받아요 거의. 그러니까 다 보여요 눈에. 대학까지 공짜니까. 눈에 다 보여. 그래서 우리 같으면 세금 뜯겠다 막 이런 표현하잖아요. 뜯겠다 이러는데 절대 그걸 표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면 그러니까 나한테 오니까 저소득층이면 낸 거 이상으로. 더 받고 음. 고소득층이면 내가 냈지만 좀 덜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그런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고. 그것처럼 이 독일은 정말 발전된 저는 사회 민주 국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그걸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럼 근데 어려워 보이는데? 한 100년 걸릴 것 같은데? 100년은 안 걸리겠죠. 지금 그래요? 정권만 한 2번만 가면 저는 그렇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또 독일처럼 잘할 수도 있죠. 그리스처럼 너무 퍼져가지고 그리스처럼 망할 수도 있어 나라가. 그럴 수도 있고 북부 유럽처럼 뭐 스웨덴이나 뭐 핀란드, 노르웨이 같이 그런 어떤 많이 고좋고 많이 복지가 되는 나라도 있고. 네. 근데 뭐가 맞는지를 우리가 이제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도 이제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자꾸 우리가 베네수엘라 같이 그리스처럼 될 것처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퍼주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정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보면은 정치인들 보면은 2선 3선 되면 떼돈을 벌고 있고 진짜요? 갑자기 한 번 국회의원 하고 나면 재산이 몇십억이 늘어나 있고 이런 모습이 보이고 이번에 전수조사 민주당도 했지만 국힘당도 지금 조사하면 지금 제가 볼 때 난리 날 거거든요. 네.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저놈들이 저러는 거 정치인들이 저러는 거 뭐 목적이 있겠지 지들도 뭐 해먹으려고 그러겠지 이런 선입견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정치부터 깨끗해지면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 우리 국민성 세계 최고거든요 솔직히. 예, 맞아요. 한번 하자 그러면은 뭐 그냥 뭉쳐서 나가는 민족이니까 아무튼 정치부터 깨끗해지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되겠네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네. 똑똑하세요. 제가 볼 생각보다. 때 첫 번째 주제도 그렇고 두 번째 주제도 그렇고 정답을 한 번에 딱 던지신 거. 네. 뭐야? 저는 부연 설명만 하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이 선생과 제자 뭐 이런 느낌. 오히려 이게 더 와닿아요. 그죠? 강남 쉽고. 자파, 조국, JTB 중앙일보 차이점, 손석희 이게 답이잖아 사실. 너무 쉬웠죠. 예. 윤혜 씨 대단하시죠. 이게 좀 취지하고 모르는 안 걸로 맞는데 가야 될 것 지금. 같아. 모르는 거 너무 많이 알아 이 사람. 그 이상을 설명해 주실 수 네, 있도록 좀 독일에 해주세요. 대한 그런- 예, 얼굴 빨개지지 독일? 마시고. 독일에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될 수 있을까? 독일 총리 누군지 알아요? 미르게. 네? 마르게? 미르케? 뭐였지? 메르켈. 메르케. 여자 남자 하나. 여자! 미르게는 뭐야? 비슷하게 맞췄잖아요. 말은 미르게 미르게 마르게. 요런 걸로 공익해야 돼. 뭘 모르게. 그 프랑스 대통령.